말씀해 드린 대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단유무강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할 때 보여드린 현장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단유무강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이 사진이 부다페스트 빅토리아 호텔의 실시간 웹캠인데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에 빗물이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는 바람이 부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어제 사고가 났을 시각, 현지 시각으로 밤 9시에는 강풍과 함께 세찬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하지요. 지금 보이는 저 다리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다른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치고 그다음에 저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데 바로 그 다리인지는 그 다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화면을 통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당국도 소방대원 등 구조 인력을 출동시켜서 밤새 실종자 수색 작업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이 웹캠 화면을 통해서는 단유무강에 구조 작업을 위한 선박들이 오고 가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 침몰 사고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하영 S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하영 기자. 네. 일단 한국인 탑승객은 33명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행사가 발표한 숫자와 외교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좀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33명, 35명, 34명 총 탑 숫자가 그렇고요. 예. 이것은 이제 현지인에 대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탑승자 숫자에 대해서는 여행사도 외교부도 33명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 중에 30명이 관광객이고 나머지는 이제 가이드, 현지 가이드 내지는 사진가 또 서울에서 간 가이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난 지 10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어젯밤 사고 직후에 헝가리 당국이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을 위해서 단유무강 근처에 소방차 등 모든 인력을 출동시키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유무강 위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종자 가운데 구조한 분, 또 수색 작업을 통해서 더 찾은 분이 있는지 이런 새로운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말씀을 계속 전 드려왔는데요. 이제 사망자 7명 그리고 19명은 실종 상태이고요. 그리고 7분이 구조가 됐습니다. 이 구조된 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이제 외교부는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사망자나 실종자분들의 지금 정확한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는 것처럼 현지 기상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아마도 구조 작업, 수색 작업에도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헝가리 구조 당국과 우리 정부라고 한다면 일단 헝가리 대사관이 될 것이고요. 네. 현지 공간의 인력들이 될 텐데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밤샘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이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워낙에 현지 기상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외신에도 보면 이제 12시가 되면서 일부 구조 작업이 중단된 구간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방 인력들이 한 100명 가량이 투입되고 잠수사도 투입되고 했습니다만 기상 상황 때문에 이제 일부 중단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지금 현지 시간으로 한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졌으니까 이제 그 수색이나 구조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외교부 당국자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골든타임을 많이 강조하는데 말이죠. 네, 네. 이런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고가 나서 어느 정도 시각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루다, 뭐 12시간이다, 24시간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골든타임.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없습니까? 네, 골든타임을 8시간 정도라고 예.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골든타임이 언제까지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문 대통령도 조금 전에 회의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한 분이라도 더 그 구조를 하도록 총력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아마 저 화면을 상당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 김변민 교수님, 박창원 교수님도 저 화면 보셨지요? 짧게 저게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던 우리 유람선을 치고 휘청거리면서 다리 밑을 지나간다 이렇게도 설명이 많이 돼 있었는데 네. 저 사고 소식 보시면서 우리 김 교수님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 뭐 김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일단 실종자 수색 작업이 가장 구조 작업이 가장 네. 긴급한 사안이겠죠? 지금은 현재 우리 정부랑 뭐 워낙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헝가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최선의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병민 교수님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외교부에서 5월 브리핑이 30일 막 목요일 시작이 정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5월 30일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탑승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대응, 사고자 가족 지원, 신속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 재해동파 영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및 소방방재청 관련 인원들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였으며 헝가리 현지 공간은 주재국 당국 협조, 현장 및 병원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 수색,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먼저 이번 그 사고를 당한 가족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네, YTN 김지선입니다. 오전 8시에 외교부가 첫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6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실종자 19명에서 그대로 멈춘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더딘 건지 현지 구조 상황이 궁금하고요. 또 침몰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현지의 날씨나 수온 등의 여건에서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따른 수색 계획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잠깐 발표를 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현지 대응만을 마련해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신속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구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7명 저희가 구조한 이후에 추가 구조자는 안타깝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또 현지 헝가리 정부의 가급적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SBS 김혜영입니다. 지금 실종자와 사망자, 구조자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현지 공간에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담당 영사와 직원들을 현지 병원과 또 그 구조 상황을 현장에 파악해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자가 7명, 그리고 사망자가 7명, 그리고
19명이 실종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신원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파악하는 대로 곧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프레시안 이재호입니다. 저기 인원 좀 확인 좀 확실히 좀 해주셔서 좋겠는데요. 지금 여행사에서 발표한 거로는 고객 30명, 현지 가이드 1명, 사진 작가 1명, 선박 운전하는 분 1명 이렇게 총 34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지 공간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정확한 우리 한국민의 숫자는 3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3명 중에서 순수한 여행객은 30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같이 동행한 여행 가이드가 1명,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현지에서 탑승을 하셨는데 2분은 현지 가이드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 작가 한 분이 아니시고 가이드 한 분이 더 타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듣기로는 했는데 사진 작가하고 한 분은 현지에서 2분이 탑승한 거는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2분이 현지에서 탑승한 건 맞고요. 2분은 현지에 가이드로 들었는데 사진 작가가 가이드인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김영은 기자입니다. 지금 그 주변국과 협의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수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고 유람선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관광용 유람선이 맞는지 또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주변국과 협의는 그 다뉴브 현지 강이 여러 나라 유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우리 다른 하류에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유해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변 국가하고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는 저희가 현지 공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착용은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그쪽 관행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SBS 김혜영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람선이 저희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현지 시간 8시 정도에 출항을 했고 그리고 9시 5분 정도가 이제 거의 돌아올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시간에 마침 이 크루즈선이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크루즈선이 현지에서 이제 충돌을 해서 우리가 국민이 타고 있는 이 유람선이 침몰한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고를 낸 크루즈선은 이미 헝가리 당국이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 MBC 나세용입니다. 그 현재 가족분들 아까 사망자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탑승하신 가족들,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여행사에서 이미 연락을 취했고요.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군구를 통해서 해당 가족들에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현지에 가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이미 일진이 여행사와 함께 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의 그런 요청사항 저희가 유념해서 가급적 수용해서 가족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제이동포 영사 실장이 오늘 오후 1시에
현장으로 신속 대응팀으로 출발했는데 현지 공간하고 같이 긴밀히 공조해서 가족들이 최대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구조자 중 한 분이 위독하다라는 좀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구조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조자 7명 중에서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위독한 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7분 중에 3분은 이미 퇴원을 하셨고 한 분도 오늘 중으로 퇴원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위독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전 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일보 민재원 기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여행사에서 34명, 외교부에 35명이라고 하면 현지 우리 국민 33명 뺀 2명과 1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정확히 배승선했는지 왜 35명이라고 외교부는 파악하는데 왜 여행사는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7명의 신원이 제대로 파악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망자 7명 중에 혹시 여기 외국분 2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들이 우리 국민이 확실한 건지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현지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지 공간에서 병원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가장 또 그 확인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7명에 대한 신원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숫자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35명이 승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3명은 우리 국민 그리고 2명은 현지의 승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명 중에서 30명은 순수한 여행객이고 나머지 3분은 가이드인데 한 분은 서울에서 가셨고 나머지 2분은 현지에서 탑승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중에 사진 기자가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사진 기자분께서 현지 가이드인지 아니면은 그냥 현지에서 합류한 그냥 일반 여행객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면요. 외국인 2분의 생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망자 7명이 우리 국민이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들 중에 여기 외국인 실종객 2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구조자 7명은 전부 우리 한국 국민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 중에 우리 국민이 없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망자 7명 중에 2분이 외국인 탑승객 2분일 경우에는 우리 국민 33명 중에 실종자가 21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사망자의 신원은 국적은 확인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안 된 상황입니다. 확인이 되면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 33명 중에 실종자가 19명, 사망자 7명, 구조자가 7명 이렇게 발표하신 근거는 어디 있는 건가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구조된 분은 이제 7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가 33명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명 중에 7분이 사망했잖아요. 그 사망자 시신을 보고 국적을 확인하셨는지 묻는 거고요. 그들의 국적이 확인이 안 되면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35명 중에 실종자 21분으로 우리 국민이 늘어나는 거라서 그 사망자 7분의 국적이 명확히 확인이 됐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발표를 하신 거예요? 사망자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적과 신원은 저희가 피지로 내보낸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조금 그 이제 통계 부분은 아까 그 여행사에서 말씀하신 통계하고 저희하고도 좀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금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죄송한데 그럼 현지인 2분은 어떻게 되는지 생사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당연히 지금 저희가 그 35명 중에 우리 국민이 몇 명이고 또 그게 현재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민이 아닌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생사 여부는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실종 상태인지 사망 상태인지 구조된 상태인지 확인하시냐고요? 그 부분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TV조선의 안영영입니다. 이게 연관돼서 지금 유람선에는 한국인들만 탑승을 한 건가요?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던 건가요? 이 유람선은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임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승객은 33명 우리 관광객이고 나머지 두 분은 현지 승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람선에는 한국인들만 탑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간 보고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구조자 7명이고 어찌됐건 간에 그 사고로 지금 사망자로 파악되신 분이 7명인데 국적이 한국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다 한국인이 탑승한 걸로 지금 확인돼서 실종자 19명으로 지금 일단은 정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고 당시에 날씨가 폭우가 내리고 낙뢰가 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기상 상황이 어떤지 하고 지금 헝가리 당국이 그러면 구조나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헝가리 당국에서 뭐 얼마 정도의 인원과 어떤 장비가 지금 투입돼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지에 상세한 그런 장비가 얼마가 투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공간에서 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골든타임 내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나세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오전에 공지 주실 때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한 그 집계 숫자에서 7명의 사망자는 한국인이다라고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가 되니까 오전에 이제 모든 언론들이 한국인 사망자가 7명이다라고 보도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아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정정이 된 건지 추가 정보가 들어와서 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들은 건지 이게 좀 분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현지 승무원 2명이 이제 또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원 확인이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하게 이 숫자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사망자 7명은 한국인이 아닌 분이 포함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기타 외교부 현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브리핑을 들어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자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유람선에 탑승하신 분들이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망자, 구조자, 실종자, 신원은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파악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까지 사망자가 7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망자가 모두 한국인이냐 아니면 이 가운데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7명이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브리핑 과정에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다페스트 AFP 통신이 현장에서 보내온 기사를 보면 지금까지는 7명이 모두 한국인이다라고 AFP 통신 기사에는 그렇게 분명히 적시가 돼 있고요. 사망자 가운데 한 분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강 하류에서 발견이 됐다. 그만큼 유속이 빠른 상황이다라고 AF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람선의 잔해가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왔던 사고 현장의 다리의 이름이 아마 마가렛 브릿지인 것 같습니다. 마가렛 브릿지 강 바닥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AFP 통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과 말이죠. 김하영 기자. 그리고 참 좋은 여행사가 파악하는 것. 어떤 그 정보 파악,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 통로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지금 취재하는 저희 기자의 전해온 데 따르면 일단 한국인 사망자 7명, 그리고 헝가리인 사망자 1명 해서 지금 사망자 숫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러면 1명이 추가가 된 거네요. 네, 현재까지 네, 알려진 건 그렇죠. 저희가 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 다 한국인 중심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 건지 네. 한국인 7명 숨지고 헝가리 승무원 1명이 숨졌고. 네,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는 지금 8명이라고 조금 전에 브리핑이 끝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시 소식이 들어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교부와 뭐 본인 관련돼서 정보가 좀 다른 이유는 여행을 가면 이제 다른 연락처를 또 기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연락처를 써놓는 경우가 또 좀 있고 이래서 이걸 확인하는 것 자체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탑승하셨던 분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외교부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구명조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현재 다뉨부강 유람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 위험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계속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많은 언론에서 이 다뉨부강에서 유람선을 탔던 분들, 과거에 탔던 분들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탔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는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당연히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고 그걸 입는 게 이제 상식이 됐죠. 근데 지금 헝가리 다뉨부강 같은 경우에는 이 데크가 10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뭐 5분, 10분 간격으로 배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좀 황당했다고 그럽니다. 작년 여름에 갔을 때 아예 구명조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입으라는 말도 없었고 그래서 가이드에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구명조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제안까지 하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헝가리 이 GDP의 30%가 이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거든요. 그 핵심이 이제 관광인데 이런 관광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관광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인식도 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여행사에서 임차한 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관광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상시적으로 타고 있는 그 현지의 유람선들도 그러니까 헝가리인들이 타는 현재 유람선들도 아예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채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헝가리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인식 또 현재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도 구명조끼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들도 그렇고요. 또 헝가리 당국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사고 이후에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정확한 이유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이 다뉨부강 유람선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다. 특히 조금 전에 그 사고 현장에 봤습니다만 야경이 좋아서 그래서 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치는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객들 외교부 브리핑 보니까 확인을 거쳐서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승객들이 동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한 번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꼭 다녀야 되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기상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폭우까지 내렸던 때인데요. 9시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고 난 유람선이 어느 정도의 야경 관람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박을 하려고 했던 때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고 당시 현장 촬영들을 보게 되면 그 유람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람선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저 사고 장면을 목격했던 뒤에 타고 있던 유람선의 한 한국인 승객의 얘기에 따랐을 때
마찬가지로 이 구명조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입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게 지금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저 참담한 결과를 낳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정도에 사고가 발생했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랑 시차가 7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을 보게 되면은 아침 7시 한 52분 정도가 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0시간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외교부도 지금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지 수온이 한 12도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 저체온증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터여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또 AP통신이 조금 전에 보내온 기사를 보면 구조되신 분 가운데 일부도 3km 정도 사고 현장에서 하류 쪽에 있는 다리 근처에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살이 정말 빠르다. 저 빠른 물살 또 세차게 내리는 비, 강풍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 작업, 더군다나 현지 시각이 밤이었고 그래서 구조 작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헝가리 승무원 가운데 한 명도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엔 속도가 나겠죠, 김하연 기자? 네, 아무래도 사망이 8명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좀 작업이 재개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다뉴브강이 여러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살이 지금 빠른 상황인데 이 헝가리는 헝가리 내에 있는 다뉴브강 유역을 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다 주변 국가가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복잡한 사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고 선박 같은 경우는 스위스 국적이라고 하고 지금 헝가리에서 해당 크루즈선을 억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외교 당국 간의 조사를 할 때 긴밀하게 조율해야 될 사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신들 AP통신 기사에 따르면 참 사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탔던 유람선이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 가운데 가장 작은 배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이가 26m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작은 유람선이다라고 현지의 관광 담당 관료가 이렇게 AP통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사고가 난 다음에 아마도 관저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관저에서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다음에 신속한 구조 작업, 그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낮에 있었던 공무원 격려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속도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헝가리 당국이 해난 구조대를 투입하여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인데다가 기상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해군, 소방청, 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생존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지 대책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정원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저 지시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가장 중요한 거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총력 대응하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현지로 출발한다고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치권도 아마 같은 움직임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강력한 유감 표명 때문에 오늘 항의 방문이 계획돼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항의 방문?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아마 강력한 항의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다 차치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모든 총의를 다 모아서 사실은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정당, 오늘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던 행사들을 다 취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사고 났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0명이 넘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 대전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가족들 혹은 아니면 이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1:1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지시 중에는 과거 세월호 때 실제로 수색을 담당했던 해군 관계자를 파견하는 등에 대한 각종 대책들을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사고가 최종적으로 수습될 때까지는 여야 정치권 모든 국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년 출국하는 인원이 3천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연인원. 네, 연인원이. 네. 근데 영사 콜센터 이게 이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1년에 22만 건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외 안전 지킴 센터라는 곳에서 24시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 우리 관광객들이 대형 사고가 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람선 관광이라는 게 헝가리 부다페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파리에도 있고 다른 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 또 동남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 특히나 특히 이 안전 구명조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돈 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행사들에 대한 또 현지 여행의 어떤 안전 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곳을 가서 아름다운 곳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것이 바로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한 명 한 명이 그 여행사가 책임져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명 한 명이 과연 이런 내가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안전한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도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행사에서 오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브리핑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사 사고대책본부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행사 관계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 네. 오전에 여행사에서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 유람선, 사고 유람선은 정박 중이었는데 네. 크루즈선이 와서 충돌을 하고 나서 갔다. 그러면서 침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외신 기사도 보니까 이 유람선, 인어라는 이름의 유람선이죠. 이미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정박하는 중이었다. 그때 사고가 났다. 이렇게 기사가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외신에도 나왔고요. 조금 전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보면 8시쯤에 나가서 9시쯤에 이제 거의 돌아올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대형 크루즈선이 방향을 또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배 규모가 워낙 보시면 이제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대형이고 이거는 이제 운항하는 선박들 중에서 가장 소형 선박이니까요. 이게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여행사에서 오전에 브리핑을 하기로는 물론 이제 초기에 브리핑을 보고를 받은 것이라서 확실하지 않다고는 했습니다만 정박 중에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여행사 측의 초기 파악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현지에서 들어오는 외신 기사에 따르면 사고 유람선은 이미 그 다니부강 야경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배를 정박하는 중에 아니면 돌아오는 중에 사고가 났던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행사에서 브리핑할 때는 정박 중인 유람선을 다른 대형 크루즈선이 치고 그리고 나서 유람선이 침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여행사와 외교부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아서 혼선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탑승객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외교부는 35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행사에서는 34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로를 물론 이렇게 양쪽이 공조를 해서 좀 더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를 하고 같은 수치가 나오면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외교부 같은 경우는 현지의 공간 관계자를 파견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현재 또 파견된 직원을 상대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헝가리 국영방송에서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난 사고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뉴스로 헝가리는 지금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을 시각인데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장면은 헝가리 국영방송의 이 시각 현재 뉴스 장면입니다. 어제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계속 봤던 사고 당시의 장면, 웹캠 카메라로 찍힌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헝가리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 오늘 오전에도 브리핑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 브리핑을 다시 합니다. 아마도 정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행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들어오세요. 마이크 쪽으로. 교감님. 혹시 마이크 되는 거면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제 최대한 크게 하겠습니다. 가슴 먹먹한 마음으로 세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전 발표 중에 본의 아니게 오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고 경위가 2차 브리핑 사고 경위에 대한 오류는 이미 정정에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 선박이 정박 중이 아니었고 8시경 출발해서 유람을 마치고 거의 정박장에 다 들어가는 시점이었고 상대편 대형 선박은 막 출항을 하는 그런 중간에 대형 선박이 저희 선박을 추돌하여 발생한 전복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정 이미 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정정 말씀 드렸고요. 다시 공식적으로 정정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어떤 언론사 마이크 같습니다만 다음은 추가적인 구조 여부인데요.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18명 구조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저한테 많은 제보가 왔었는데 현지 저희 파견된 직원들 모니터링에 의하면 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 인원이 구조 고객 증감에 문제가 생기면 공식적인 브리핑 시간 이외에 고지를 통해서 다시 고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수습오류예요. 현지 저희 회사 파견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회사는 호주 출장 중인 현지로 바도 이동 중이시고 부사장을 포함한 대책반 14명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지 6시간 만인 오후 1시 러시아 항공편으로 이미 출발하였고 현지 시간 금일 7시 40분경 사고 현장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 공식적인 대책 직원들이 도착하면 좀 더 공식적인 자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고 가족들 수습입니다. 저희 사고 가족들 모든 가족들 단체당 최소 1명 이상의 모든 가족들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모두 1회 이상 통화하였습니다. 고객분들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전원 현지로 저희 직원 대동하에 이동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5분 고객들은 금일 01시 01시경 출발하는 카타르 항공편으로 1차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5명 확정돼 있고 5명 정도가 금일 안으로 출국 준비가 되신다면 출국 준비를 하시는 중으로 그분들까지 합치면 금일 한 10분이 카타르 항공편으로 금일
야간 심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대 국적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저희가 아침에 고민했었는데요. 항공편 수배가 원활치 않아 내일 출발하시는 가족분들 항공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양대 국적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저희 유가족들, 죄송합니다. 저희 사고 가족들 이동에 대한 배려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양대 항공사의 협조에 힘입어 명단이 확보되는 만큼 내일 중으로는 사고 가족, 희망하시는 사고 가족 모든 분들을 현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실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저희 회사에서 일부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이 불행한 사고 앞에서 대표이사뿐 아니라 저희 회사의 주주들까지 참여해서 모든 비용과 아끼지 말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수습에 전념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사실도 숨기거나 왜곡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언론분들께서도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원만하게 수습 이후에 저희가 매를 맞을 부분은 기꺼이 달게 맡겠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은 저희뿐 아니라 정보기관과 회사 파견 인력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저희 언론들께서도 좀 아픈 현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고 불필요한 자극적인 말씀들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것은 그 지역이 저희 직영 인력이 없는 관계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확인이 늦어지는 문제, 저희도 안타깝고 힘들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회사에서 지고 사고 수습 및 처리에 소홀함에 없게 할 것을 저희 회사는 다시 한번 머리숙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자 명단들은요, 그 명단 게시할 겁니다. 저 나눠드릴 방법이 없어서 출력을 해서 게시를 해드릴 예정이고 다른 사항들도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원시적인 게시하는 형식으로 사항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게시해 놓겠습니다. 예, 질문. 내일 오전 1시에 카타르 가는 건 직항편인가요? 카타르 항공도 직항은 아닐 겁니다. 직항은 아니고요. 아마 갈아타고 가는 제 직원이 모시고 가기 때문에 직항편은 부다페스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몇 시에 도착합니까? 내일 현지 시간 12시 반경 도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혹시 카타르 항공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명이. 그 내용 게재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좌석은 10명 확보가 되어 있고요. 5명은 출국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고요. 저희가 항공 좌석은 사실 모든 좌석 비즈니스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다 확보해놨고요. 5분은 출국 준비 완료돼서 출발하실 거고 5분은 준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항공 좌석을 잡아봤습니다. 같은 항공편이라는 말씀이죠? 같은 항공편. 예,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기상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배를 안 탈 수는 없었어요? 정황적인 추측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모든 유람선들이 우리 손님들은 그 배를 타기 위한 일정으로 현재 갔기 때문에 별 주저함 없이 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자료 공유 드릴 건데 금년 4월에도 현지 협력사나 모든 분들께 공문 조치를 합니다. 인솔자들이 가면 이런 사항 꼭 사인까지 받고 조치하도록 안내문을
안전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그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구명조끼를 착용 못했다든지 일부 저희 현지 파악한 대로 현지 그 배에 구명조끼 비치가 좀 미흡했다는 문제들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침을 전달하고 그 인솔자 가이드를 배포했는데 관리 감독 부분에서 현장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구조되신 분들 통해서 정확한 사고 정황을 파악하셨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차도. 예. 근데 그때 뭐 구명조끼 같은 그런 사항들까지는 아마 지금 자세히 못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 안 예. 되셨잖아요. 외교부 쪽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 안 했다는데 여행사 쪽에서는 확인된 바 있나요? 안 한 거로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추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도 그쪽 현지 언론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어떤 배도 우리 배 뒷배에서도 누구도 착용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현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확인이 좀 미흡했습니다. 아까 근데 그 소통에서는 외교부에서 네. 태원 현지에서 예. 혹시 전달받은 내용이 태원 현재 병원별로 입원했던 명단까지만 가지고 어느 분이 퇴원했는지는 제가 아직 접수 못했는데요.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지 파견된 교민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예. 그분들 출석할 호텔 정해졌나요? 정해져 있을 건데요. 그 내용도 제가 혹시 여기 취재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구난방을 할 수는 없어서 현지 도착하면 저희 임원 지금까지 참 좋은 여행사에서 진행 중인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외교부 브리핑과 비교해서 특별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김하영 기자. 네, 일단은 오전에 브리핑할 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가족들이 한 10분 정도가 이 현지에 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분 정도는 이미 가기로 확정을 했고 5분은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아마도 10분이 오늘 새벽에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는 직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4월에도 공문을 보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떻게 통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서는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밤샘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은 제대로 진행된 건지, 현장에 계시는 현재 살고 계신 교민분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성함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신기재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신기재 네, 선생님. 선교사고 목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젯밤 사고 소식은 현지에서도 아주 빨리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한 3시 반쯤에 들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쭉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고 소식 듣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탔던 유람선이다. 이 내용 파악하신 뒤에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헝가리에서도 굉장히 여기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 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알려진 뒤로 현지에도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함께 구조작업, 수색작업 돕는다든가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까? 이제 그 대사관 분들하고 또 통역하는 분들, 그 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사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 우리 개인 연락으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에서도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네, 보도를 하고 톱뉴스로. 있습니까? 예, 조금 전 8시 뉴스 봤는데 여기 그 문재인 대통령 그께서 말씀하신 최선을 다해서 또 한국에서 의료진들 그리고 수색을 파견해서 한다는 그 뉴스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색 작업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유람선 허블레안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람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도 네.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유람선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유람선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게 비슷한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러면은 가끔 빌려서 이제 안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익숙합니다. 인원에 따라서 좀 큰 배, 작은 배 이렇게 해서 또 예약이 되는 대로 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꼭 어떤 지정된 배만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배, 작은 배. 그런데 이 유람선에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부다페스트인데 이 배 안에 구명조끼가 비치가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지 유람선 이용하실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명조끼가 있는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서 손님들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1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또 그렇게 뭐 물결이 높다든지 또 사고도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또 그걸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보는 것에 즐기고 사진 찍고 야경 보고 내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고가 났을 그 시각, 현지 시각으로 그때 강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이게 평상시 부다페스트 기상 상황과는 정말로 대조적인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대조적은 아니지만 조금 날씨로 봐서는 좀 궂은 날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한 이틀 전부터 두나 강물이 많이 수위가 올라와서 어떤 곳에서는 송수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꽤 물이 올라와 있었고 또 그 당시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지금도 잔뜩 흐려 있고 많은 비는 아니지만 보슬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예, 현재 시각으로는 아침일 텐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네, 지금 8시 20분 좀 지났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전화로 현장 상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20분 정도 됐고요. 이틀 전부터 비가 많이 와서 특히 다뉴브강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헝가리 현지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재 사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교민께서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